네, 안녕하세요. 2014년도 자료에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이 다음 표와 그림을 이용해서 고사한 소나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제 표에서는 발생 지역별 소나무 수가 주어져 있고, 그림은 감염률과 고사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에 감염률과 고사율을 구하는 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고사한 소나무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는 감염률에 고사율을 곱하고 여기에 발생 지역에 소나무 수를 곱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10,000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100, 100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10,000분의 1을 곱해야지 이제 고사한 소나무 수를 각 지역별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 고사한 소나무 수를 구해보면, 먼저 거제, 이제 50 곱하기 50 곱하기 1590, 그리고 경주는 20, 50, 2981, 제주 80, 40, 1201, 그리고 청도 10, 70, 279,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 20, 60, 2312.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고사한 소나무 수가 가장 많은 지역만 고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 지역의 이 수치들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고 서로 비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우선 청도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연하게 작음을 알 수가 있죠, 수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청도는 먼저 제외를 하고 나머지 4개의 지역을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제와 경주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보면 50과 50은 공통인데 이제 앞뒤로 곱해져 있는 숫자가 다르죠. 근데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보면 거제는 50이고 경주는 20이에요. 이게 2배 이상이죠, 거제가. 근데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보면 1590, 2980이에요. 그러면 이 경주가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2배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거제가 경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주도 제외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지역들 중에 비교를 해보자면,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 앞에 있는 2개 곱해져 있는 숫자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거제는 2500 곱하기 1590이고 제주는 3200 곱하기 1201, 그리고 포항은 1200 곱하기 2312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우선 이 제주와 포항을 봐보면 이 1201과 1200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2312가 3200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제 제주가 포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항도 제외를 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다시 써보면 거제가 2500 곱하기 1590이고 제주가 3200 곱하기 1201이에요. 이거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이거를 약간 서로 반올림을 해볼게요. 이 뒤에 숫자들을. 그럼 이거를 1200으로 놓고 이거를 1600으로 놓으면 이제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볼 때 1200에서 1600으로 증가한 거는 이게 3분의 1 곱하기 100, 그러니까
33%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12분의 4니까. 근데 2500에서 3200을 가는 거는 이거는 25분의 7인데 이거는 28%예요. 그러니까 이 거제가 제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게 서로 곱해져 있는 걸 비교를 할 때는 서로 증가율? 이렇게 증가율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익숙해지면 계산 속도를 빠르게 늘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와 그림은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자료이고,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제 표에서는 임가소득 현황이 이제 각 영역별로 나타나 있고, 그림에서는 이제 임업소득과 임업경영비, 임업소득률의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소득률이 50% 이상인 연도는 2008년뿐이다. 임업소득률은 각주 2번에서 이렇게 구했죠? 근데 이제 임업총수입은 각주 1번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임업총수입은 임업소득에 임업경영비를 더한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임업소득률은 이것분의 이거기 때문에 이게 50%가 넘기 위해서는 이 말은 즉슨 임업소득이 임업경영비보다 큰 연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그림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색칠된 부분이 임업소득이고 하얀 부분이 임업경영비니까 임업소득이 임업경영비보다 더 큰 연도는 2008년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임업 의존도는 2008년부터 이제 1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매년 증가한다. 그럼 이제 임업 의존도가 뭔지를 봐야겠죠. 이거는 여기 각주 3번에 나와 있는데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 표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임업 의존도가 나와 있어요. 이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한 거는 이제 여기 앞부분은 맞다는 거를 이제 표를 보고 금방 알 수 있고, 이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여기 빈칸 뚫려져 있는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한번 보면 2011년도는 임업 의존도가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이니까 2847분의 8055, 그리고 2012년은 29609분의 8487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0년도도 한번 봐볼게요. 2010년은 27678분의 7699. 이거를 저희가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서 약간 어림산으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이거를 2011년도는 이제 285분의 81, 뭐 2012년도는 296분의 85, 그리고 2010년도는 277분의 77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처음 봐야 될 게 277분의 77과 285분의 81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분모가 8만큼 증가를 했고,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퍼센트가 아니라. 분자는 차이가 4예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분자 증가분분의 분모 증가분은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277분의 77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부등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잉여 의존도가 증가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85분의 81, 296분의 85 똑같이 해보면 여기는 4, 분모는 11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선적으로 이 285분의 81은 30%가 안 돼요. 네. 반면에 11분의 4는 3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을 해요. 그 285분의 81이 30%가 안 되는 거는 그 81분의 270이 이게 30, 이거는, 네, 이게 0.3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모가 270보다 크기 때문에 30%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업 의존도는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증가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이제 디귿을 볼게요. 2012년 임업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 이하이다. 네, 임업 총수입을 먼저 그러면 구해야겠지. 2012년과 이 비교 연도인 2011년의 임업 총수입을. 그러면 이쪽에 써볼게요. 외모에. 그럼 2011년 임업 총수입은 이거는 그림에서 이 두 가지 항목을 2011년이니까 여기겠죠? 이 두 가지 항목을 더한 거죠. 그러면 8573에 805를 더하면 16628이 되죠? 그리고 2012년은 9123 8487 더하면 17610. 그러면 이제 이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증가율은 16628분의 얼마죠? 982가 되네요. 그럼 이게 뭐 100분의 5 이하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5% 이하인 거면 우선 10%가 되려면 1662.8이 분자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5%면 842가 아니라 832.4가 분모에 있으면 5%가 되는데 이제 분자에 있으면 5%가 되는데 분자에 있는 게 982로 842.4보다 크니까 임업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경상소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증가한다. 네, 이거는 여기 빈칸 뚫어져 있는 여기가 또 관건이겠죠. 경상소득은 각주 2를 보면 이 세 가지 소득을 합친 거예요. 그럼 이제 2008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증가를 하는 걸 보고 싶으면 이제 우선 2011년에서 2012년에 증가를 하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 괄호가 뚫려져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2008년과 2009년을 비교를 해보자면 네, 2008년과 2009년을 비교를 하면 그 임업소득은 한 600, 50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임업의 소득은 한 100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전 소득은 또 100 정도 감소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경상소득은 감소를 했겠죠. 2008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9년부터 틀린 거예요. 리을은.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2010년 이유를 볼게요. 2010년을 보면 2009년에 비해서 임업소득이 뭐 상당히 소폭 증가를 했고 임업의 소득도 이제 한 400 정도 증가를 했고 60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임업소득, 이전 소득도 이제 뭐 증가를 했어요. 이제 세 가지 항목이 다 증가를 했으니까 2010년은 2009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겠죠. 경상소득이. 그리고 2011년은 임업소득 증가, 이전소득 증가.
근데 임업의 소득은 한 10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걸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그 증가한 게 감소한 것보다 크기 때문에 2011년도도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081년도에서 09년도로 갈 때 감소를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표와 이제 조건을 보고 A에서 E에 들어갈 품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자료 해석 유형 중에 좀 쉬운 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드시 맞춰줘야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면 권련과 김은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이제 수출액이 증가한, 그러니까 A에서 E 중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A에서 E니까 A에서 E 중에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 C와 D예요. C와 E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련과 김은 자연스럽게 C와 E가 되고,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선지는 이제 소거를 해야죠. 그래서 1번, 2번 지우고, 그리고 3, 4, 5는 C, 2에 권련과 김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2011년 면화의 수출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이거에 해당되는 품목은 이제 B가 유일해요. 이 수출 물량과 수출액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2010년과 201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번, 2번, 3번은 추가적으로 지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사과의 수출액은 매년 감소하였다. 이거는 저희가 남은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년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A이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중에 저희가 또 고르면 되는데 마지막 조건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2010년에는 김이 라면보다 수출액이 적었으나 2012년도에는 김이 라면보다 수출액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우선 라면이 D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D에 2010년도 수출액을 보면 5.2고 2012년도 수출액은 5.3이에요. 그럼 이제 C와 E 중에서 이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2010년에 라면보다 수출액이 적은 거는 E죠. 근데 E가 2012년도에는 수출액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 E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네, 4번입니다. 4번은 살짝 복잡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우선 풀어볼게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예요. 이 표에서는 이제 학원 등록 현황 각 가구의, 그러니까 A 가구와 B 가구 애들의 학원 등록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표 3에서는 11월에 수강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1번을 볼게요. 1번 11월 가구별 총 수강료는 B 가구가 A 가구보다 1만원 더 많다. 이거는 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풀게요. 1번은 우선 A 가구는 갑에 2명, 을에 2명, 병에 1명이에요. 그리고 B 가구는 갑에 1명, 을에 2명, 병에 1명, 병에 2명이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갑에 1명과 병에 1명인데, 이 수강료를 보면 갑은 8만원, 병은 9만원이기 때문에 B 가구가 A 가구보다 만원 더 많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총 수강료가 가장 많은 아동의 11월 수강료는 가장 적은 아동의 11월 수강료의 3배 이상이다. 이거는 이제 각 아동별로 따져야 하는 선지인데, 우선
가장 많은 아동은 당연히 이 세 학원 다 다니는 민준이겠죠. 그래서 2번은 가장 많은 건 민준인데 세 학원을 다 다니니까 네, 2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아동은 이제 하나의 학원만 다니는 아동일 텐데 하나의 학원을 다니는 아동이 세미와 재경, 유라인데 이제 가불병 중에 을이 가장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재경이 6만 원으로 수강료가 가장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23만은 6만 원의 3배 이상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3번 학원 을이 12월 수강료를 10% 인상한다면 A가구의 12월 총 수강료는 11월에 비해 12,000원 증가를 한다. 이거는 우선 을과 병은 갑과 병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야 되는 게 을의 수강료 변동의 효과만을 봐야 하는 건데 A 가구를 보면 을에 다니는 애들이 2명이에요. 근데 이제 12월에 을이 수강료를 10% 인상을 하면 인상 액수는 6,000원이 되는데 이게 2명이 적용이 되니까 총 12,000원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네, 그리고 4번 학원 가불병에 한 가구에서 아동 2명 이상 등록 시 12월 수강료를 20% 할인한다면 이제 총 수강료 차이는 B가구가 A가구보다 크다. 이거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총 수강료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2월 수강료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해서 각 가구의 수강료를 여기 해설에서처럼 이렇게 총 수강료를 새로 구해서 12월에 총 수강료와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되는데 이제 그건 좀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변경된 그러니까 할인 액수만을 이제 따져봐서 11월과 12월에 총 수강료 차이를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4번은 네, 여기서 할게요. 4번은 우선 A가구는 갑과 을에 2명씩 이제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에서 12월에 20%가 할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할인이 되는 금액은 8만원에 20%가 2명 그리고 6만원에 20%가 2명이죠. 이걸 계산해보면 56,000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B 가구의 할인 액수를 보면 B 가구는 을과 병에 2명씩 등록을 하기 때문에 6만 곱하기 2 곱하기 20% 곱하기 2 더하기 9만 곱하기 20% 곱하기 2 하면 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B가구가 A가구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선지고 답은 5번이 되는데 5번을 한번 봐볼게요. 학원 을과 병이 12월 수강료를 10% 할인한다면 총 수강료는 A가구가 B가구보다 18,000원 더 많다. 이거는 1번에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5번은 이제 문제에서 A, B가구에 학원 등록 현황을 11월과 동일하기 때문에 12월에도 이제 A는 갑둘, 을둘, 병 하나겠죠. 그리고 B는 갑 하나, 을둘, 병 둘인데 역시 이거를 공통이니까 삭제를 하고 결국 갑의 한 명과 병의 한 명을 비교를 하는 문제인데 이제 병이 12월 수강료를 10% 할인했으니까 갑은 여전히 8만원인데 병은 81,000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B가 A 가구보다 1,000원 수강료가 더 많게 되겠죠. 18,000원은 틀린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5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이제 표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보기를 먼저 볼게요. 전체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중 국내산 혈압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8% 미만이다. 우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 괄호를 채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괄호가 귀찮기는 한데 이 숫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선 혈압계의 국외산 이 부분은 23, 그리고 여기는 77, 그리고 여기는 759, 여기는 전체는 903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전체 903분의 국내산 혈압계는 77 이거죠. 이거는 8% 미만인가요? 아닌가요? 미만이 아니죠. 왜냐면 이 903 곱하기 8 하면 8% 하면 대충 72. 뭐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전체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률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이거는 903분의 759를 0.8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것도 기억번이랑 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당연히 98이 70이니까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상위 5개 품목 중 국외산 대비 국내산 비율이 가장 큰 품목은 개인용 전기 자극기이다.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대중으로 한번 보면 체온계는 뭐 4, 5, 20이니까 대충 5 원절일 테고, 부항기는 11.8, 혈압계는 3. 얼마, 혈당계는 2. 얼마, 개인용 전기 자극기는 11. 얼마인데, 그러면 이제 부항기와 개인용 전기 자극기만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55분의 55를 4로 나누면, 아이고, 아니죠. 4. 아, 네.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55를 4로 나누면 4, 3,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13.75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은 아닐 테고 이게 11.8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국외산 가정용 의료기기 중 판매량이 4번째로 많은 의료기기는 부항기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알 수 없음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6위 이하 품목에 국외산 판매량이 항목별로 주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5위 판매량 순위 1에서 5위까지를 보면 체온계가 1, 그리고 혈압계, 혈당계가 공동 2등, 그래서 이제 부항기가 4등이 되는데, 만약에 6위 이하에 속하는 품목 중에 국외산 판매량이 뭐 15다. 그러면 이게 10보다 크니까, 부항기보다 크니까 얘가 4번째로 많은 의료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위 이하의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걸 리을은 알 수가 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